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목 얘기 들려드리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참 어둡네요. 7월 마지막 거래를 마칠 그런 시간인데 좋지 않아요. 일단 양시장이 하락 반전됐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아요. 플러스 출발했었다가 어제 개장 30분 만에 하락 전환된 뒤에 코스피가 2010선, 2020선도 채 지키지 못했었고 코스닥이 2% 넘는 급락세를 보인 바 있었는데요. 오늘도 양시장 괜찮게 출발을 보이는 듯했지만 지금 모두 다 마이너스권입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2000선이 위태롭고요. 코스닥은 700선이 위태롭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 788선까지 보여줬었는데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불과 며칠 만에 88포인트 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오늘까지도 대형주의 제약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무엇보다 코스피의 시총 상위주 가운데 1위 종목 삼성전자가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급락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120만 원이 현재 분변이 있습니다. 어제 인텔 마이크론이 손잡고 새로운 반도체 1000배 빠른 메모리 반도체 내놓는다는 소식 속에 압박도 있었지만 SK 하이닉스가 반등세를 주는 것과는 달리 어제 본실적을 공개한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더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4% 가까운 급락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 추가 급락이어서 더더군다나 타격은 좀 크다 하겠는데요.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가운데 다음 카카오가 5, 6%대 급한 매물이 나오는 것도 특징적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LNS까지 차트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 가운데 대장주인 위메이드도 현재 11% 급락하고 있네요. 사실 상승하는 섹터나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점, 투자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목 얘기 가능할까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가 느끼기에도 어려운 장인가. 일단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냥 접고 여행이나 가자 뭐 이런. 그렇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참 좀 암울하다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좀 약 올리는 그런 장이 아닌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올려놨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올라가는구나 생각해서 개인들이 따라붙게 되면은 결국은 또 빼버리고. 맞아요.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장 자체가 이제 약 올리는 장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7월 들어서 이런 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올려놓고 나서 이 흐름을 지켜내주지 못하고 개인들 물량 들으면 그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식의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어려운 그런 과정일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이런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손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꼭 이제 잡으시고 누구하고 지금 손을 잡나요? 손을 잡을 땐 본인의 손을 잡으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주변에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와신 상담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주식을 하는 건 여러분들 돈으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오늘 내가 주식을 안 샀다고 해서 또 왜 주식 왜 안 샀어? 이렇게 협박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야 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신경을 쓰지 마세요. 차라리 이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합니다. 투매가 끝나게 되면 곧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장이 나올 테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정말 앞서서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예멘토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일일이 계속 장을 보거나 내 포트폴리오 들어있는 종목들 수익률을 매번 이렇게 꺼내서 체크하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전약 후강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종목 얘기 그래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편하게 쉬시면서 관심주로 정도 한번 편입해볼까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샘플러스 황민현 멘토가 특별히 들고 오신 종목 5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힘을 내자고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세아베 스틸 얘기 들어올 것 같습니다. 철강주, 오늘도 포스코는 2%가량 내리는데 세아베 스틸이라니 조금 의외다 싶기도 해요. 두 번째 종목은 한스바이오메드. 이 종목은 우리 황민영 멘토님께서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으로 기억하고요. 계속해서 기아차 얘기, 그리고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주, OEM, ODM 업체로 유명한 제닉 얘기도 오래간만에 들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콤 얘기도 이 헤드셋 하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한스바이오메드하고 블루콤은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종목인 것도 같고요. 나머지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혹시 황민영 멘토님께 공통점이 있는지
이들 종목 가운데 여쭤보고 종목 하나하나 얘기 들어보려고요. 네, 바로 이제 이 기업들을 지금 보시면서 검색을 해보셨다면 공통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잘 그 공통점은 바로 네. 낙폭이 컸다는 거죠. 오늘 종목들은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저점에 대한 어떤 그 매수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성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 피킹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어렵고 의외로 많이 과도하게 빠졌다 싶은 종목들 가운데 오늘도 전문가의 매 눈으로 5개를 추려오신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이 있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탑 1이 되겠죠? 샘플러스 흥민형한테 첫 번째 추천주 세아베스틸인데요. 자회선 모멘텀을 기대한다. 세아 창원 특수강이라고 하는 구 포스코 특수강이 흑자 전환하면서 세아 특수강의 실적이 의외로 좋았어요. 사실 뭐 철강 섹터, 철강주가 전방 산업이 다 안 좋은데, 그렇죠? 뭐 좋아질 리가 만무했는데 세아베스틸의 실적은 자회사 덕분이었다. 네, 아주 자세하게 모멘텀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일단 세아베스틸은 이제 자회사의 모멘텀에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고,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제 해운업종 중에서 흥하해운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이제 해운업종입니다. 근데 해운사들 보면은 뭐 조선해운사들 좋겠습니까?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옥석을 가려서 정말 옷 같은 그런 기업이 있었다. 흥하해운도 그래서 그 실적이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업 홀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세아베스틸 역시도 이제 철강 산업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맞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우려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2분기 실적이 또 좋아지는 기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그 부분에 좀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특수강 쪽이 이제 거의 90% 이상의 이제 매출 비중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매출 비중은 이제 특수강 쪽에서 가장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좋게 나왔느냐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요. 결국은 이제 자회사겠죠. 이제 세아 특수강 쪽에 대한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236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53.5% 정도 증가가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했을 때 역시 감소가 아니고 43% 정도 때 증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개선이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회사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철강주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이 분명히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거의 이제 뭐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해 본다면 뭐 최근에 낙폭 좀 과대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정고점 대비했을 때 2분기 실적이 분명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했을 때 뭐 7월이죠. 올해 이제 이번 달 고점 대비 거의 28%나 거의 급락세가 나왔어요. 이 급락세 자체가 시장 분위기와 같이 이제 급락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하락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돌려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방 사업이 이제 특수강 쪽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자동차나 뭐 기계, 조선, 뭐 건설이죠. 이런 핵심 부품들, 철강 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부진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자체는 이제 결국은 그 업황이 어느 정도 좀 너무 오랜 기간 장기간이었죠. 이제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꾸준하게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좀 내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세아베스틸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겸비한 철강주로서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고점 대비 낙폭이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 세아베스틸. 실적은 좋은데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조금 무섭긴 한데 약간은 칼날 끝이 좀 무뎌지고는 있는 것 같은 차트네요. 네, 맞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정말 무섭죠. 네, 정말 무섭게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자, 주가의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어쨌든 이제 지난해 2014년도 고점보다는 새로운 고점이 이제 올해 나왔고요. 고점 이후에 한번 주가가 이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식의 이제 파동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 일단 뭐 고점이 높아진 가운데서 분명히 저점 자체도 이전 저점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제 저점 자리 역시도 이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로 봤을 때는 뭐 실적도 같이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실적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 기업 철강업 쪽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익의 경우에도 2013년도 대비했을 때 꾸준하게 순이익 증가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11%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하반기까지 갔을 때는 충분히 좋은 실적 달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스탑을 하고 주가가 멈추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이제 며칠 정도의 그 기간이 조금 더 진행되면서 주가가 한번 저점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게 될지는 그 예상 자체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 자체가 분명히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부진 속에서도 진주 같은 종목이 분명 있다라시면서 세아베스틸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철강 업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실적 좋은 세아베스틸은 낙폭과대 매력이 있어 올라갈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탑2 알아보죠. 황미멘트 두 번째 추천주 한스바이오메드가 되겠습니다. 이유 없는 투매다. 예, 최근에 7월 7일 날 제약주 많이 빠질 때 같이 빠졌었어요. 그날 15% 가까이 급락한 이후에 조금 버티는 것 같다가, 요번 주 들어서 거의 같이 또 크게 밀리는. 네, 맞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이제 투매라고 표현을 할 만큼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이 나왔죠. 네. 일단 이제 한스바이오메드가 투매가 나왔던 그 원인으로 일단 본다면, 네. 결국은 이 기업에 속해 있는 그 사업 분야가 지금 제약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근데 투매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을 제공했던 게 바로 제약과 바이오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이라는 사업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이, 이 기업도 제약이네? 네, 억울하게 빠진 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울고 싶은데 또 이제 뺨까지 맞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사실 개인분들은 참 어려운 게 이런 종목을 대하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가도, 내 종목 안 되나 봐 하고 이제 흔들리게 되시는 거고. 네, 그렇죠. 지금 한스바이오메드도 사실 이제 떨어지면서 이게 왜 떨어지지라고 좀 의아한 그런 이제 사실 이제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는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르스에 대한 영향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이제 뼈 이식제 사업하고 그다음에 가슴 보형물 사업 네. 그리고 진피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뼈 보형물 뼈 보형물 쪽에 대한 어떤 사업 자체가, 뼈 이식제 사업 자체가 네네, 5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사실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수술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어찌 보면 실적이 달성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쪽에 대한 보형물 사업 쪽에서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보험 적용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제 가슴 보형물을 만드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네. 한스바이오메드는 아직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예상했던 건 한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한 8월 정도가 일단 보험 적용되는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서 최초의 보형물을 자체로 개발해서 성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국내 쪽에 대한 보험 적용은 거의 이제 확실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슴 보형물 적용이 되게 된다면 진피 사업 역시도 크게 한 차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계기들이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스바이오메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이없는 급락이 나왔을 때는 사실 담아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스바이오메드 사실상 이유 없는 투매, 제약주로 같이 섞이면서 억울하게 급락한 측면이 있다라시면서 오늘 낙폭과대주 가운데 한스바이오메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유방재건술 보험 적용이라는 큰 모멘텀 그리고 탁월한 제품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낙폭과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탑3가 되겠네요. 네, 황미멘트의 세 번째 추천주 기아차입니다. 2개의 얼굴, 5개의 심장. 네, 이거 신형 K5 메인카피죠? 네, 자동차 되게 좋아하시죠? 네, 네. 바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개의 얼굴 5개의 심장은 바로 이제 그 기아차의 새 모델이죠. 새 모델 기존의 주력 제품이었던 K5의 신 모델에 적용된 그런 이제 카피 문구인데요. 네, 풀체인지 모델.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 기업의 모멘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결국은 어떤 기업이든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심합니다. 신차 출시에 대한 효과가 없으면 주가는 못 올라가요. 네. 그리고 이제 신차 출시가 과연 그 기업의 주력 제품이었을 경우에 주가의 상승폭도 좀 더 빨라지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네. 사실 자동차 업체의 경우에는 5월 달에 글로벌 판매 둔화 이 소식과 함께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왔었죠. 기아차,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자동차 신차 출시에 대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라인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가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서 신차 출시를 좀 앞당기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신차가 지금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안 좋을 것이야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면 5월달에 이제 글로벌 판매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의 실적은 어느 정도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신차에 대한 어떤 모멘텀, 바로 이제 소렌토에 대한 어떤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3.2%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5.5% 좀 감소가 나왔습니다. 네, 6,500 정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장에서 예상치보다는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실적 선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전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이제 20% 정도 급락이 일단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급락 이후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하반기 가장 주력 모델인 K5 신차 출시에 대한 효과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뭐 2개의 얼굴, 5개의 심장,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건 디자인을 두 가지로 이제 세분화했다고 해서 이제 2개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5개의 심장의 경우에는 이제 파워트레인을 5가지로 이제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을 5개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뭐 가솔린이라든지 이제 디젤, 터보 이쪽으로 해서 5가지로 나눠서 구매자들의 선택폭을 좀 넓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적극적인 판매 마케팅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기아차에 어떻게 보면 와신 상담하는 새로운 주가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 그리고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기아차에 대한 낙폭 과대 종목으로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차 얘기하는 데 있어서 환율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환율도 우호적이고 지금 낙폭도 많이 과대됐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말씀해주신 신차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좋아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까지 이제 좋아졌는데 실적이 또 받쳐주지 못하면 그때는 또 좀 다시 주가가 밀릴 수 있다라면서 전문가들은 일단 3분기 실적을 좀 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리 좀 사도 좋을지 사실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좀 좋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보통 이제 저평가에 대한 매력을 좀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좀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제차가 정말 많잖아요. 네. 예전에는 거의 이제 보기 드물었는데 지금은 제 주변에서 10명 중에 5명 이상 다 외제차예요. 네, 다들 수입차. 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과연 그 안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현대기아차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커왔던 기업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굴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쪽에 어떤 지원 그 정도에 대한 어떤 모멘텀 역시도 앞으로 또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분명히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기아차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를 보통 이제 말씀드리긴 하지만 분명히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에 대한 만약에 이제 기아차가 K5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크게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5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만큼 K5에 대한 어떤 효과 자체, 파급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분기에 현대기아차 중국 쪽의 판매 부진으로 상당히 주가도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낮아진 눈높이를 의외로 충족시키는 2분기 실적을 내놓은 SUV 쪽에 또한 저력이 있는 기아차, 주력 볼륨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신형 K5의 다양한 라인업까지 판매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 낙폭 과대주 가운데 하나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기아차가 탑3였네요. 탑4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우님의 도약과 낙폭과대주 오늘 들고 오셨는데, 네 번째 종목은 제닉입니다. 역시 꾸준한 중국의 모멘텀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면세점 판매 쪽도 본격화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닉의 과거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정말 마스크팩 하나로,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 할미 마스크팩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제 신제품 출시가 좀 늦어지면서 지연되면서 또 유통 채널망 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있으면서 주가 한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인해서 또 갑자기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왔는데
이런 모멘텀 자체가 2분기에는 반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메르스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좀 감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2분기 실적 우려감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월 고점 대비했을 때 무려 42%나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2분기 일시적인 그 실적 우려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모멘텀은 이제 우려감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제 메르스가 거의 종결됐다고 얘기가 발표가 나왔었죠. 그래서 중국 쪽 마스크팩 ODM 쪽에 대한 ODM 쪽 부분에서 이제 바이쉐링하고 이제 아모레퍼시픽 중국 법인으로부터 마스크팩 수주 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연간 실적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이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2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건 우리가 좀 우리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은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바닥을 잡기 전에 충분히 펀더멘털 대비 실적은 괜찮은데 이렇게 과하게 빠졌다라고 느끼시면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일단 시작하십니까? 반등이 없어도? 기업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이제 침체가 많이 됐고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제네기 만약에 마이너스 한 30% 정도 그 정도 빠져 있다면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네. 이미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을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본다면 양봉 정도의 자리가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을 일단 매수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확신과 모멘텀이 있는 제닉, 특별히 너무 과도하게 메르스 우려로 빠져 있는 현재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양봉 뜨면 그때부터 매수 들어가도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탑5가 되겠네요. 황민영 멘토의 마지막 낙폭과대주 추천입니다. 블루콤인데요. 실적은 블루투스가 살린다. 네, 견조한 블루투스 헤드셋 판매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이미 공개가 됐는데 예상에 부합한 실적이었어요. 네, 요즘에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이제 과거에는 없었는데 블루투스 헤드셋을 끼고 계신 분들 많이 혼잣말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저한테 말을 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블루투스에 대한 수요폭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다음에 지금 꾸준하게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제 매출 성장률이 거의 68% 정도 성장하고 있고 영업 마진율이 이제 13%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발생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역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 그럼 당연히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블루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사물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모멘텀까지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는 블루콤 얘기를 끝으로 낙폭과대주 추천을 모두 받아봤는데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오늘의 탑픽주는 어이없이 빠진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네, 아까 이유 없는 투매가 지금 한스바이오메드 주가를 끌어내린다 하셨는데 가격 잡아주시겠어요? 네, 한스바이오메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이 좀 커졌는데 역시 이제 투매에 가장 가까이 이제 몰매를 맞았던 그런 기업이었죠. 현재 가격대가 19,150원인데요. 매수 밴드를 좀 넓게 잡아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18,000원 정도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서 2만원 정도 가격대 이 안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를 매수하시고 나서 이제, 전략을 세우실 때는, 목표 주가가 설정이 중요하겠죠.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실 때는, 지금 저는 이제 좀 이유 없이 투매를 맞았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28,000원 일단 목표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28,000원으로,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를 또 역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손절가의 경우에는, 16,500원 정도 자리가 일단 적절한 손절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500원을 일단 적절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저점을 손절가로 16,500원, 중기 목표가를 28,000원으로 제시해 주시면서도 현재가 19,000원인데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들어가도 좋겠다. 이유 없이 빠지는 한스바이오메드가 오늘의 탑픽주였습니다. 주말에 강연에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디에서 하십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2시부터 4시까지 저하고 이강무 전문가 둘이서 강연회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이제 유한타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입니다. 거기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 나오셔서 직진을 쭉 하시면요. 어느 정도 직진을 하시다 보면 왼쪽에 이제 대릉 포스트타워라는 큰 건물이 보일 겁니다. 그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오시면 역시 시장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당장 내일부터 진행될 브레인 멘토스의 강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황민혁 멘토의 도움 말씀 드려봤습니다. 성을 바꿀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낙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120만 원을 깼을 뿐 아니라 119만 원까지 붕괴시킵니다. 많이 올랐다고 현대차도 오늘 2% 같이 밀리면서 시총 1, 2위 종목이 코스피 지수를 다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도 오늘 6% 급락한 것은 네이버의 동종업계 어닝 쇼크로 인한 전염 효과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